경제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고무공 같은 기업들은 탄력이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데 계란 기업들은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오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경제적 혜자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 성장할 기업 두 번째 코너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인플레이션 시대 때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들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기업들을 좀 한번 찾아봤고요. 두 번째 유형, 이제 무형자산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무형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거든요. 그 기업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목차에 따라서 저희가 영상을 지금 찍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 그래서 뭐 고객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다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뭐 바꿀 수가 없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형태거죠. 그래서 뭐 어도비라든지 이게 주로 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넷플릭스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무형자산. 그래서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업 보시기 전에 브랜드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죠. 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여기 있는 지금 사진에 있는 이제 뭐 자료에 있는 요 내용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애플 아이폰 13이네요. 그죠? 아이폰 13인데 뭐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갖고 싶은가요? 네. 뭐, 청소년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는 브랜드죠. 네. 그리고 요 나이키. 나이키고, 미국에서 MZ세대가 뭐 최고의 브랜드로 꼽은, 브랜드 바로 나이키. 그래서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들도 좋아하고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이제 주소비층으로 올라오는 단계가 되더라도 여전히 나이키의 제품들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네, 스타벅스. 뭐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보더라도 막 스타벅스 저 로고를 찍어서 뭐 카페에서 뭔가 이렇게 뭐 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뭔가 자랑스럽다. 뭔가 이런 사실 부끄러운 브랜드면 안 하겠죠. 그렇죠? 할 텐데 뭐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저희 데이터 히어로 이런 로고거든요.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이야 뭐 갖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이 잘 들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갖고 싶다 이렇게 딱 입고 있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바로 이런 이제 향후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기업에 속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돈을 더 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일반적인 커피, 일반적인 신발, 일반적인 폰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프리미엄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비싸게 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니까 딴 걸 사야지가 아니라 여유만 된다면 내가 이것들을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제품들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런 회사들은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는 되게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형자산 가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의 유형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애플 기업인데요. 애플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의 실적 추이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거의 매년 사실은 아이폰을 출시하죠. 그래서 매년 한 3분기 정도 전후로 해서 뭐 10월 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제품들을 계속 꾸준히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구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 뭐 물론 이제 그 제품이 얼마나 히트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2021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상 실적, 아직 4분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분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3,658억 달러로 33%.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회사가 매출액을 30% 늘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순이익이 946억 달러로 64%.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인 거죠. 중소기업에서 보일 수 있는 성장을 이 빅테크 회사인 시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애플 회사가
네, 지금 이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의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816억 달러로 한 4% 정도 성장하고 순이익은 전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2021년도의 성장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기준으로 대비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요렇게 성장을 했다면 요렇게 직선으로 성장했으면 2021년도도 많이 성장하고 2년도 많이 성장 이런 건데 지금 2021년도 급등하는 평소와는 다른 성장률을 보여갖고 2022년도에는 요 성장을 보이더라도 이 회사가 성장이 정체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2021년도에 너무 많은 성장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이 좀 낮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폰 외에도 최근에는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워치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 기능들을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도 지금 제품들도 계속 라인업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이제 뉴스에서 보면 뭐 자율주행차를 뭐 2025년도에 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목적으로 가겠다 이런 뉴스들 흘러나오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애플의 그동안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 있는 이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업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을 보면 1위는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52%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18%. 그 다음에 웨어러블, 네, 뭐 워치 뭐 이런 것들이죠 10%. 그 다음 맥, 아이패드 요 정도 수준으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익률 추이를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뭐 2020년도부터는 매출액이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작년에 3분기 기준은 24% 마진이었는데 올해 3분기 2021년도 3분기 기준은 29% 거의 30% 육박하면서 과거에 상당히 높았던 고마진 기업으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가들이나 이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제조 원가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마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팔린 효과가 지금 여기 마진의 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지금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같이 올랐고 이 빨간색은 이제 내년도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요 수준에서 더 가든지 뭐 요렇게 움직이든지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성장 모멘텀이 붙거나 하면 아마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초이스탁 US에서 다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을 쳐보시면 이제 100점 만점에 78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다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재무 안정성이든 수익성이든. 그러니까 수익성은 뭐 이익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ROE, ROIC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가 다 체킹하고 AI가 다 체킹해서 점수를 아예 완전히 다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라든지 투자지표라든지 기업에 나와 있는 발표 자료들을 보고 수치를 해석해서 뭔가를 사람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들을 얘는 빅데이터가 그냥 AI가 다 체킹해서 아예 랭킹을 아예 매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재무의 안정성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고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독점력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 현금도 잘 창출하고 다만 미래 성장성이 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낮은 거지 그 자체가 낮은 성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 78점이라는 점수는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250등이고 상위 4%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초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위 10% 안에만 들어와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뭐 기업에 내가 투자해야 될 말 거냐 뭐 그런 고민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밸류에이션만 남아있는 거지 좋은 기업이냐라는 질문은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면 네 지금 요 파란색 라인 이 7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적정 주가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주가예요. 그래서 이거 최근 1년치 동안에 주가와 적정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로 이렇게 그려드린 건데 이 밴드 차트도 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증권사의 컨센서스로 나오는 평균값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주가가 적정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요 시점이 있죠. 2021년도 올해 한 5월, 6월
7월, 8월 요 시점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아마 애플 주가가 잘 안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100 초반까지 막 떨어지고 막 $110, $120 요 정도 아마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 이익이 계속 느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의 밸류에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게 따라 올라가면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죠. $160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하지만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업의 적정한 가격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된 영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나이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키도 역시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서 기업 소개는 크게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요 시점만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때는 이제, 나이키가 이제 온라인 매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신발을 팔고 의류를 파는데, 뭐, 코로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신발, 의류, 뭐, 화장품 다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매출액이 급감하니까 이익도 막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고 좀 어느 정도 뭐 락다운 한 것들도 조금씩 풀리면서 매출액이 급증해요. 매출액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했단 말이에요. 경신하니까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따라 올라서 최고치를 이미 경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나이키만 놓고 보자면 나이키는 이미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면 뭐 거의 맞죠. 그래서 아까 무형자산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 상황이 조금만 지나가면 상당히 원래의 가격, 원래의 매출, 원래의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바로 이런 무형자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요 기업은 이제 회계 기준이 5월이에요. 그래서 5월 달까지가 1년씩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5월. 그 다음에 내년 6월부터 5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2년도 말고 2023년도를 보면 요거는 이제 2022년도 내년 5월 것까지 예상 실적이에요. 내년 5월까지. 매출액 6%, 순이익은 0.3%. 근데 요 2023년도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13%, 순이익이 35%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5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좋을 거지만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상당히 좋을 기업이 바로 이 나이키가 지금 시장에서 그런 컨센서스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매출의 증가보다 이익의 증가가 상당히 빠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나이키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매장을 상당히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원래는 이제 뭐 아마존닷컴이라는 데 입점들을 많이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팔다 보면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데다 줘야 되는 수수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매출은 똑같지만 이익률을 낮추고 이익 규모를 줄이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수수료만큼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줄이거나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이키닷컴 온라인에다 집중하고 있어서 그러면 자사몰에서 직접 판매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뭐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 배달 앱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자체 앱에서 자사에서 만든 치킨 앱에서 그냥 주문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배달료 안 들어가고 뭐 떼줘야 되는 플랫폼 수수료 안 줘도 되면 훨씬 더 마진들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이키닷컴은 고객이 나이키닷컴에 와서 구매시킬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 증가보다 이익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형의 변화들이 과거의 유형의 변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나이키의 어떤 매출과 이익의 변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요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출 비중은 신발이 63%, 의류가 한 뭐 28% 정도가 됩니다. 이익률 추이를 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2에서 14%로 거의 꾸준하게 거의 픽스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 무너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12에서 14%에 멈춘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로 그냥 뚫어버렸어요. 아까 매출액 증가가 하는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사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비중들을 높이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가 이익의 훨씬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을 보면 여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주당 순이익이 내후년도에도 이렇게 쭉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분석 결과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 82점이니까 아까 애플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죠. 자,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129위고 상위 2%에 속하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사업 독점력에서도 4점. 네. 여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익의 안정성이나 이익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럴 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어떤 이벤트나 또는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잠깐 무너졌더라도 그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이 사업 독점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독점력이 바로 경제적 해자를 판단하는 점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점을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면서 4점, 3.5점 이상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4.5점 이렇게 나타나면 거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지금 현재 단계는 매수 단계고 적정가보다는 살짝 낮은 단계입니다만은 요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요 시점이 좋은 시점이었겠죠. 여기 선글라스맨이 가리키고 있는 요 시점이 뭐냐면 적정 주가가 이게 레벨업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밸류는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메리트가 생기는 이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을 때가 이때가 좋고, 지금은 이때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지금 따라 올라서 거의 적정가 밑에까지 있습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3년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이건 최근 1년치인데 1년 이후에 요 적정 주가 밴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겠죠. 예. 계단식 올라가는데 주가만 밑에 계속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거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는 검토들도 해볼 만한 좋은 기업의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를 좀 알아볼 텐데요. 스타벅스도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매장 자체가 오픈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매출액이 줄고 이익도 거의 상당히 안 나는 구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장들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바로 그냥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추세들은 조금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 실적은 매출액이 한 23% 정도 성장하고 순이익은 267%.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다기보다는 과거 수준 정도를 다시 회복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수준을 회복한 거고, 2022년도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순이익이 크게 늘진 않아요. 매출액이 한 12% 정도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미국, 아메리카 이런 쪽이 70%고 해외에서 한 22% 정도가 스타벅스 매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을 보면 이것도 아까 앞에 나이키하고 똑같죠.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떨어졌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과거 수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수준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브랜드 가치나 또는 경제적 해자나 사업 독점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튀어오르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무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고무공이냐 계란이냐 그걸 떨어뜨려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고무공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운스 돼서 다시 오르지만 계란이 깨져서 그냥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고무공 같은 기업들은 탄력이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데 계란 기업들은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오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경제적 해자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회사의 스타벅스의 2022년, 23년까지 제가 요 그래프를 좀 예상해서 그려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2021년도고 22년도가 되면 주당 순이익이 여기, 23년도가 되면 약 4달러 정도가 될 건데 요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도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잘 맞았을 때 사볼 만한 좋은 기업의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62점이고 상위 한 20%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냥 우량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우량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독점력이 약간 3.5점. 요게 3.5점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은 아까 보셨다시피 내년도에 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점수에서 약간 낮았고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가격에서 보면 이렇게 요때는 사실은 높은 가격이에요. 같은 주가나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실적들이 회복되면서 요 시점 2021년도
8월 요 시점부터는 상당히 밸류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면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뭔가 투자 기회들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이제 적정가보다는 조금 높은 구간이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구간이 지금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 바로 아침에 이 적정 주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가 어떻게 되면 요 라인이 다시 또 올라가서 지금은 적정 주가가 요 시점엔 93달러였는데 변경이 돼서 146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10달러니까 요때는 뭐 사기 좀 떨어지길 기다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밸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에 어쨌든 저평가 매력이 지금 생기는 이런 구간에 이제 스타벅스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이 초이스탁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런 이제 진단 결과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 3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뭐 애플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또 스타벅스라든지 이 3개 기업들은 어쨌든 경쟁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싸지면 매수했다가 어차피 고무봉처럼 튀어오를 기업들의 유형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향후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잘 이겨내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